자, 이제 앞으로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좀 보죠. 자, 일단 이제 바로 5월이죠. 4월 다 끝나가지고. 자, 이 강의 이름 자체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자, 5월 이제 한 달 동안 기초 이론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름을 달리 잡으면 입문 강의인 거예요. 자,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기 전에, 아까 첫 시간에 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대비해서 형법이라는 게 이런 거고, 막 판례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재판이라는 게 하나 사건에서 막 심급제도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형사법 법학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딱 4주 동안 해가지고 기초적인 용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개념 정리하고 용어 잡고, 왜냐면 법학이라는 게 분명히 한국말이긴 한데 이 말이나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법학 공부를 처음 할 때, 정말 법학을 생으로 아예 처음에 딱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좀 괴롭히는 게 뭐냐면 초반에 말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로 써가지고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그 문장 의미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니까 상황이 뭔가 안 떠오르고 말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게 몇 개월 걸린다고도 하거든요. 어떤 시험이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법학에서 특히 형사법 쪽, 형사소송법 쪽에서 중요하게 형법과 형소법에서 쓰는 기초적인 용어나 개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형사법 입문서 얇은 거 있거든요. 그 교재 하나 딱 잡아가지고 5월 딱 4주 동안 이런 입문 기초 이론 강의 딱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이 아예 법학 공부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기존에 뭐 법대를 나왔거나 학부를, 아니면 기존에 뭐 시험 경력이 있어가지고 법학이라는 거에 뭔가 형소법이라는 걸 어느 정도 한두 바퀴 공부한 경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기초 용어나 개념 같은 건 정리가 이미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5월 기초 강의 정도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제 약간 이건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하는 강의, 선택적으로 이제 듣는 강의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이때부터 따라가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기본 강의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뭐 수능 시험을 보더라도 항상 모든 시험의 기본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하고, 그 내용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수학과외를 하더라도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집합이라는 게 이런 거다, 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푼다, 이제 내용 공부한 다음에 그 진도 공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 문제 풀잖아요. 실제로 근해 공식 써가지고 답도 맞춰보고 막 하고 해설 정리하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는 항상 내용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가 순서예요. 그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공부의 가장 핵심이 이제 가장 시간도 길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있고 출제 범위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서라는 건 시험에 필요한 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 다 공부하면 100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생으로 그냥 형소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끝까지 다 배우는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문풀을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딱 1년 차근차근 공부하는 코스에서는 내용 공부가 한 바퀴 더 들어가요. 뭐 정리 강의라고 이름 잡을 수도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이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배운 내용을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9월, 10월 이 2달 동안 빨리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이 내용 공부 한 바퀴, 내용 공부 두 바퀴입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이제 이런 게 뭘 의미하고 이 파트에서 뭐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 있었지라는 정도는, 아무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바퀴까지 꼼꼼하게 돌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고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내용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다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겠어요? 이제 내용 공부한 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제 해가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2달 단위로도 끊습니다. 이제 학원 커리큘럼에서는 2달 단위로 끊어 있는데 이제 형소법 같은 경우는 한 이렇게 3달, 1달 정도로 아마 구성은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기출 문제를 풀어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풀이의 범위가 우리가 9까지 9급 준비했을 때 9급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기본으로 다 같이 본다 그래서요.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까지는 기본 범위로 포함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을 이제 기출문제집 보통 2권으로 구성을 하는데 문제집 1권이 방금 말한 국가직 9급, 7급, 법원직 9급까지 몰아가지고 1권을 만들고요. 2권이 이제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추가되는 경찰 채용 시험이나 객관식 사지선다 시험이 방금 말한 거 말고도 법원 내부 승진 시험이니 뭐 경찰 승진 시험이 좀 추가되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존재를 모르지만 뭔가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시험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시험 문제 중에서 역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정도는 풀어봐도 괜찮겠다는 문제들 추려가지고 정리한 게 이제 2권으로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푸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2달, 한 4달 정도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얘기 안 하고 왔죠. 일단 우리 시험은 4월이에요. 9급 시험이 딱 4월 초에 진행되죠. 그럼 커리큘럼이 언제 끝나겠어요? 시험 보는 4월 첫째 주까지 공부하고 시험 강의 듣고 있으면 안 되죠. 3월에 딱 마무리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커리큘럼 마지막은 3월입니다. 자, 그러면 3월에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규정하고 판례가 메인인데 법이라는 건 뉴스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맨날 막 개정하고 만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책이 딱 출간되고 나서도 책에 실려 있는 법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막 삭제되거나. 그럼 당연히 뭐요? 항상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살아있고 시행되는 판례나 규정이 우리가 정답 맞추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바뀐 법들을 추가해야 돼요. 반영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출간될 때까지 딱 중요하게 선고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를 딱 수험적으로 정리해서 책에 넣어놓지만 판례라는 게 책이 출간되고 나서도 중요 판례가 나오고 기존의 판례 태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 이제 시험 직전이에요. 딱 4월 시험이면 딱 한 달이니까 3월 초가 되겠죠. 그럼 3월 딱 이때 뭐라는 거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통칭을 하면 최종 마무리 강의예요. 3월 한 달 동안. 근데 딱 3월 초에 딱 이제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요거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뭐 빨리 할 수도 없어요. 이 강의를 막 10월, 11월에 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12월 달, 1월 달에 나온 거 또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의 최신 판례 강의는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딱 직전 한 달, 한두 달 딱 전에 하는 게 딱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딱 4월 초니까 3월 초에 딱 이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하고 개정법 반영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남은 2주 동안 전범위 모의고사 딱 실제 시험하고 제일 유사하게 딱 난이도까지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 딱 답안지 내면 채점까지 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상 이제 그때 상황에 좀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를 한 2월 특히 2월쯤에 좀 더 이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2월부터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더 땡기고 늦추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이제 내용 공부한 거 가지고 그야말로 계속 문제 푸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최신 판례 추가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4월에 붙어 나가시면 돼요. 생각보다 딱 이렇게 그냥 한 번 1년 딱 공부하고 붙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공부한 거 가지고 그대로 맞추면 붙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벗어난 게 나와가지고 시험에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정이나 교재 관련해가지고 자 5월 이제 기초 강의 같은 경우는 형사법 입문서가 하나 있어요. 입문서 가지고 아까 형법 내용까지 좀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전체 통합 형사법 입문서 가지고 이제 진행합니다. 근데 이 교재는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교재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본격적인 공부 전에 기초를 잡는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듣는 강의인 거예요. 교재 역시 여기서 이 교재를 가지고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시험장에 들고 갈 교재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서 가지고 간단히 진행하고요. 자, 강의 일정 자체는 일단 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회 강의는 오늘은 이제 딱 3타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4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수업 같으면 2시부터 6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분, 10분 쉬고 50분, 10분 쉬고 해가지고 50분 강의 4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선생님에 따라가지고는 뭐 1시간 20분, 30분 해가지고 3타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4번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4시간 강의 하는 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고 형사법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주 1회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교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시험장까지 들고 갈 교재고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하도 자주 봐가지고 막 약간 너덜너덜해지는 책이 이제 이쪽 기본서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본서에는 시험에 출제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책에 있는 거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훑으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까지 추천해가지고 다 안내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수업 듣고 교재 정리하고 여기 있는 거 암기하고 체크하고 이 책을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입문서는 이때 버리고 이때 그냥 보고 그냥 접어두는 거고 이 기본서는 끝까지 계속 봅니다. 반복해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면서 수업 들을 때 한번 보고 당연히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죠. 교재 정리도 하고 복습까지 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도 근데 이제 한번 본다고 치고 자 그리고 아까 심화 강의가 뭐라고요? 이때 배운 걸 한번 다시 반복해서 다시 돌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공부를. 그럼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는 여기서 기본서를 쓰고 책을 따로 정리집 좀 더 얇은 책을 따로 빼가지고 새 책을 잡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똑같이 기본서로 갑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 효율이 좋아요. 물론 이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뭐 정리집을 따로 잡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정리집 따로 안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본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 효율이 좋아요. 나중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떻게까지 이제 문제가 풀리냐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아, 이 지문 한 몇백 페이지 정도에 어디 우측 상단에 있던 판례 나온 거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봤던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책 정리는 한 7, 80% 완성돼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배운 거니까 좀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 회차도 더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6월까지는 주 1회 강의로 하고 7월, 8월 이제 EU 강의 전체는 주 2회로 갑니다. 그래서 5월, 6월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수업으로 들어갈 거고 이제 7월 이후 3월 내년 3월까지는 형소법 같으면 화요일, 목요일로 해가지고 주 2회로 진행될 거예요. 아마 형법이 월요일, 수요일이고 형소법이 화요일, 목요일일 건데 뭐 요일 같은 경우는 뭐 바뀔 여지도 있어요. 7월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둘 다 기본서 반복해서 2바퀴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집 들어가겠죠. 아까 얘기했죠? 보통 이제 1권, 2권으로 구성해서 출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집 자체가 기출문제를 쫙 수합해가지고 진도별로 재배열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는 진도별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진도별로 맞춰 풀면 당연히 공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같이 봐요. 복습 단계에서 문제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오늘 풀면서 진도 나갔던 범위에 대해서 기존에 공부한 기본서 있죠. 열심히 정리하고 두 바퀴 돌린 거 있죠. 여기서부터 이미 너덜너덜 하거든요. 책이. 몇 달 동안 계속 보니까. 그 책을 이 문제풀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내용 복습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풀이 진도 맞춰서 문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미 11월, 12월 한 바퀴, 1월, 2월 두 바퀴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기본서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책을 버리지 않겠죠? 3월 가서 한 번 더 보라고 시킬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혼자 공부가 열심히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추가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자료를 이제 드립니다. 여기 이제 책이었고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 그렇게 막 몇백 페이지 안 되거든요. 100페이지 미만이에요. 아무리 두껍게 잡아도. 요새 좀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자료로 드리는 게 업데이트하고 전범위는 그냥 들어와서 풀면 돼요. 뭐 미리 예습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3월에 이거는 그냥 수업만 들어와서 듣고 요것만 좀 복습하면 되는 거고 혼자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막판에는 3월 달에 이 기본서랑 당연히 문제집도 풀면서 해설 정리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 했던 거를 역시 3월에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수업만 따라가도 복습만 열심히 해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시험 직전에 4월 직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죠. 한 시험 일주일 전에 하루 정도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메인 교재 기본서를 수업 듣고 정리한 걸 바탕으로 최소 5, 6번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까지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붙는 데 지장 없어요. 커리큘럼을 전체를 들었는데도 막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 과정에서 중간에 막 망가지거나 여기서 막 밀리고 한 것들이 막 터지니까 멘탈 날라가지고 중간에 막 그만두고 이상한 거 잡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해지는 건 있어도 웬만하면 전체 커리큘럼 따라가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 형소법이라는 게 제가 왜 아까 예시도 형법 살인죄로 드냐면 그나마 살인죄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지 법학을 안 배웠어도 막연히 떠올릴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요. 형소법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반적인 사람이 무슨 뭐 경찰서를 가 수사를 받거나 법원 가가지고 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형소법이 어려운 게 어떤 문장이나 상황을 던졌을 때 이런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를 눈앞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 자체, 이 상황을 예정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형소법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을 막 할 거예요. 그걸 반복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지는 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책을 여러 번 돌리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새 책을 보면 또 너무 생소하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라도 이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 4월 초 시험에서 이제 붙을 만큼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말은 그냥 수업 듣고 복습하면 되지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4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그러면 기본 강의는 복습 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잡아요. 그럼 당장에 순수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은 나와야지 수업 듣고 복습이 안 밀리는 거야? 한 8시간, 10시간은 순수 공부 시간이 나와야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수업 듣고 복습하고 함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수업 시간 포함해서 수업 듣고 그냥 복습하다 계속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업 듣는 거 복습하는 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렇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이때 또 애매해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걸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아까 이 강의가 제가 메인이라고 한 거는 가장 회차가 길기도 기본서를 처음 배우는 거 하기도 하고 메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수업 듣고 복습하고 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고 그 결과를 내야 그걸 바탕으로 돌리고 따라가는 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 멈춰버리거나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뒤에 것들도 좀 같이 꼬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면 된다 확인하시고 뭐 세부적인 거는 그냥 수업 때 이제 당연히 이 강의 시작할 때 이번 과정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셨는지 세부 내용은 다시 다 안내를 하겠죠. 그때 가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과정을 짜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 원하고 이런 게 없으면 이걸 따라가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뭐 형사법 공부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해 가지고 너무 막 기초부터 따라가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러면 한 심화 강의부터 따라오라 그래요. 뭐 기본 강의 예전에 막 시험도 몇 번 보고 해 가지고 형소법 다 내용은 아는데 그렇다고 또 막 문제만 풀고 들어갈 정도로 실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 심화 강의부터 따라가거나, 특히 인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게 기본 강의니까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심화 강의 정도 좀 생략하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고 기존에 하신 분들. 그래서 약간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특히 인강하시는 분은 선택은 할 수 있대.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내용은 두 바퀴는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강의가 이렇게 진행된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부 내용은 다시 이제 그 강의 들어가서 배우시면 돼요.